광주차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 이곳은 광주형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개발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수백만 평의 이 부지를 공장 부지로 지금 만들어서 이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지자체가 사업 자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자동차 공장을 구축 중입니다. 현대차, 지자체,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장의 건설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축이 이제 노동자의 축,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인간 거버넌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군산, 밀양, 부산, 구미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 이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 노조에 지금 반발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어제 그제 지금 이 사업을 자체를 파기해버리겠다,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 현장에서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휘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인데요. 이 바람이 부는 것 마냥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전국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데, 사업 시작 전부터 노조와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 관 주도의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파행이다.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 관과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민간에서 일자리, 또 시장에 참여라든가 시장의 의지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오직했으면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하는 그런 관심들이 이제 엇갈린 혜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황량한, 이게 사실 논밭, 들판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공사가 다 진행돼서 이 기반 조성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철골 공사들이 진행되고, 내년 초에는 이 자동차, 경차 SUV, 경형 SUV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라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불도저라든가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닭갈비 매장하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한 10분 정도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배후 단지로서의 저희 상권도 이곳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전국적인 이슈 또 논란이 중심이 좀 이곳이 달구고 있어서 오늘 시간을 빼서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광주 일자리는 이 광주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 현대차를 끌어들였죠. 현대차, 그리고 노조,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현대차 노조, 현대차 그리고 노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정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획 자체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어서 이게 잘 될까? 그런 이제 의아심이라든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과연 이게 성공할까? 저 역시도 광주 사람이지만 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까지 갖춰줄 줄은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다 만들어져서 금방이라도 공장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생산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여러분들 또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 광주와 여기는 한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곳이 한평이고요. 지금 여기 반대쪽은 이 광주입니다. 광주와 한평, 전라남도가 경계하는 지점에서 이 산업단지 하나가 구축돼서 이 산업단지를 빅그린 3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본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광주시가 된다는 거죠. 정부도 사실 인프라 구축에 정부 이제 세금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은 일감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일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물량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존의 대기업의 임금의 50%, 한 절반 정도, 이 절반 정도를 받는 3,500에서 4,000만 원 수준의 낮은, 기존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제공해서 기업에서는 일자리, 인건비 경쟁력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 1000명을 채용해서 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숱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발을 빼겠다,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이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이사가 돼서 노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겠다. 근데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영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좀 너무 억제적인 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그런 지적 또한 받고 있는데, 일단 한국노총이 빠지게 되면은 이 세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 사업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금을 또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받고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죠. 모양새 자체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이 노조도 임무는 선임하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죠. 광주시도 그렇고 현대차가 그러면은 현대차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노조 입장을 들어주면 이 현대차가 안 하겠다, 그런 상황도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고, 또 현대차 입장을 반영하면 노조에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처음 닷주부터 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삐걱대고 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 관주도 사업의 한계를 좀 드러내게 되면 밀양이나 구미, 대구, 행성, 군산, 부산, 지금 다음 차례에 이 지역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관주도의 사업 자체도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흔들려 버리는 사업이라, 광주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첫 사례입니다. 맏형격으로 진행돼서 여기서 성공을 해야지 다음 사업도 탄력을 받아갈 건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억지로 만들 수가 없죠. 일자리 저 같은 경우도 외식업을 하고 자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데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규모가 좀 더 컸을 뿐이지, 이거 기업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매출이 나오고 시장에 수요가 있고 그래야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판을 만들어 놓고 보자 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없는 곳에서 만들어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얻고 청년 구직자, 지역의 청년들이 직장을 잡아서 여기서 소득을 얻는다면 지역도 좀 발전할 수 있죠. 여기 상권도 살아날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있는 그 매장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동차들, 지금 엔진조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좀 붕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이 수출까지 잘 안 되면서 재고라든가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또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주력 차종은 SUV인데 좀 작은 규모의 소형 SUV, 연간 한 1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팔려야죠. 시장의 수요가 중요한데, 물론 목표 세워서 가는 건데 시장에서 안 팔려버리고, 내수는 워낙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이 다른 지역에 생산됐던 부품들을 이곳에 모여서 조립하는, 사실 조립하는 그런 조립공장 형태의 모습이어서 실제로 R&D라든가 기술 개발, 핵심 기술 같은 게 이쪽에서 창출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리 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지역 산업계의 분석이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2년 전에도 사실은 군산 같은 경우도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를 하고 철수를 했었죠. 현대중공업도 군산에서 나왔었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들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지금 이게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계속 작업이 진행 중이고 부족도 많고 오늘 굉장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천지 개벽이라 할 수 있죠. 황무지인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발전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그래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희망 어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끝으로 이 빅그린 산단, 이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빅그린 산단은 60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간 SUV 10만 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 예정대로 돌아간다면 한 14,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현재는 한 30명 정도의 사무직, 이 글로벌 모터스 운영 주체인 글로벌 모터스의 사장님은 이 전 광주시장을 역임하셨던 박광대 전 시장이 이 사장으로 오셨고요. 부사장은 박광식 현대차 임원 출신입니다. 나머지 전현직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제 경력사원들이 지금 와서 이 산업 토대를 갖추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생산직 직원을 뽑는다라는 이제 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484억, 전체 지분의 21%를 투자를 했었고요. 현대자동차가 437억, 19% 지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이 지금 여기서 빠져버린다라고 하니까 판이 깨져버리는, 흔들리는 상황들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사의 실축 현장의 모습들, 이 트렌드들을 보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